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자가 되지 않아도,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괴로우면 트라우마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삶이 즐거우면 트라우마는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저절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삶 자체가 즐거워지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 이것이 제 자신을 치료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찾은 최고의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웰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우입니다. 요즘 심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사회가 복잡해짐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이 심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상황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듯이 마음이 아파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심리 상담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를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삶 자체가 즐거워지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신년초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올해도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을 것인데요. 올해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든가, 술, 담배를 끊고 부지런히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해질 거야 라든가, 자기개발에 힘써서 내 자신의 가치를 올려야지 등등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만족감이 커지게 되겠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분명히 만족감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위 성공을 이루고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아닌 좌절의 손맛을 보게 되는데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족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바라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과 건강, 그리고 높은 지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상담받는 분들 중에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 그리고 높은 직위의 공직자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왜 심리 상담을 받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행복하다면 굳이 심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또한 저에게 상담받는 분들 중에는 실직자, 취업준비생, 학생, 주부, 직장인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왜 심리 상담을 받을까요? 삶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행복하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매일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괴로운 분들을 상담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잘 되고 행복해질 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돈만 많아지면 또는 건강만 좋아지면 이고요. 내 자녀가 말썽 부리지 않고 공부만 잘해주면 이라든가 가족 갈등만 해소되면 또는 대인관계만 원만해지면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 강박증만 없어지면, 이 발표 공포증만 없어지면, 이 공황장애에서만 벗어나면 등등 트라우마와 관련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요약해보면 내 삶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해야 행복하다 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고 자기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완벽에 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집착이고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게 많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자가 되지 않아도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어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가 마음이 아픈 내담자들을 상담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온갖 심리적인 증상에 시달리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면이라든가 명상 그리고 NLP, EFT, EMDR, 가족 세우기, 호흡포노포노는 물론이고 각종 종교에 이르기까지 심리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기법들을 두루 섭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담자가 되어서 심리 상담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리에 대해 공부를 할수록 지식은 늘어났지만 제 삶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는 게 힘들고 우울하고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내 삶은 왜 그대로인가?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나는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도 많이 있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사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고달프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마지못해 산다든가 죽지 못해 산다라는 대답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학습이 미흡했다는 반증인 동시에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랍니다. 이 말은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문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태하거나 게을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뭐라도 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멍 때리고 있으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해지고 오늘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밤새워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인생은 즐기면서 재밌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심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말은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사치스러운 문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재밌게 사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그럴 때 트라우마도 당연히 쉽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4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자꾸 깎아내린다는 것, 그리고 전혀 즐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쉽게 생성되고 사는 것이 우울하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은 내담자가 가진 삶의 프레임을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서 즐겁게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야 내담자의 삶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 트라우마도 쉽게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는 내담자가 가진 심리적인 정상을 개선시키거나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정상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그 정상에 매여서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적절하게 치료해야 되지만 그와 병행해서 삶은 즐거운 것이라는 신념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고 그 방향으로 심리치료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삶이 괴로우면 트라우마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삶이 즐거우면 트라우마는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저절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내 삶이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삶이 괴롭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가진 트라우마와 심리 증상 때문에 제 삶이 너무 괴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트라우마와 심리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없고 만사가 귀찮고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모든 것이 제가 가진 트라우마와 심리 증상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트라우마와 심리 증상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고 그 방향으로 줄기차게 매진했지만 그럴수록 증상은 더 심해지고 괴로움이 커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강박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대인기피증과 온갖 심리적인 증상을 없애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런 질문을 통해
그때까지 제가 오직 트라우마와 심리 증상에만 관심이 꽂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트라우마와 심리 증상에 의존하고 매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트라우마와 심리 증상이 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나는 힘든 일을 하기 싫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지겨워, 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라는 진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와 심리 증상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현상은 무의식적으로 왜곡된 신념 체계와 심리 방어 기제가 작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아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치도 어려운 겁니다. 저는 삶의 목표를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깨달음으로써 이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사는 이유가 트라우마와 심리 증상을 없애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누구나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즐거움인데요. 즐겁지 않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내가 즐거우면 세상도 즐거워집니다. 내가 즐거우면 내 배우자도 즐거워지고 내 자녀도 즐거워집니다. 부모가 즐겁게 살면 그 자녀는 저절로 즐겁게 살게 됩니다. 즐거움에 대한 학습 효과가 어릴 때부터 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면 평생 즐거움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겁게 사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삶 자체가 즐거워지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 이것이 제 자신을 치료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찾은 최고의 답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를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삶 자체가 즐거워지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지, 즐겁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